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료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주술사가 비술사를 억압하는 시대에서 이타도리가 리코와 만나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 스쿠나가 부활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에게 불려간 이타도리는 괜히 식은 땀을 흘리게 되었고 고조는 어째서 그렇게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이타도리는 당연히 같은 동기생이 살해당했으니 마음도 심란하고 초조하고 무서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범인은 반드시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무사히 넘어가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머릿속에서 스쿠나가 저 술사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대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타도리가 그럼 스쿠나님의 손가락을 다 모아도 지는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긴다고 답을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주술고전에는 노바라라는 술사가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이타도리는 노바라와 친해지기 위해 취미를 물어봤습니다. 그의 노바라는 마음에 안 드는 비술사들을 저주해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 걸 즐긴다고 했죠. 이타도리는 매우 불쾌해하며 주술사가 비술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술식을 써도 되냐고 물었고 노바라는 비술사들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라며 마침 심심하니까 저기에 길 가는 사람의 다리나 부러뜨려 보겠다며 저주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타도리는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노바라는 정말로 술식을 시전해 지나가는 무고한 비술사의 다리를 망가뜨렸고 그가 고통스러워하자 통쾌하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죠. 이타도리는 노바라에게 화를 내며 지금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 보이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지만 노바라는 이타도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타도리는 그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했고 옆에 있던 메구미 역시 그럼 나도 도와주지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그나마 메구미는 정상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뛰어갔는데 그 순간 늑대 식신 한 마리가 튀어나와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비술사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도 돕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정색을 했는데 메구미는 비천한 인생을 빨리 끝내주는 것도 일종의 도움 아니겠냐며 차갑게 말했죠. 그의 이타도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메구미에게 뛰어들었는데 메구미는 명문 가문의 차기 당주로 내정되어 있는 실력 있는 술사였고 곧바로 주력으로 강한 채술을 사용해 이타도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메구미는 술식을 못쓰는 인간들은 전부 쓰레기만도 못하다며 그런 운명을 가진 인간들은 이 손으로 죽여주는 게 잡이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다시 일어나 메구미에게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고조가 싸움은 이쯤 해두라고 말했고 메구미에게 최근 반성교의 본거지를 찾아냈다며 그곳에서 스쿠나의 손가락 몇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관심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메구미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그곳의 위치를 당장 말하라고 내가 직접 가서 반성교 녀석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죠. 고조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아마 지금쯤 다른 술사들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테니 빨리 가보는 것이 좋을 거라며 그곳에 가는 김에 스쿠나의 손가락도 회수해오는 것 잊지 말라고 하며 반성교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메구미가 곧바로 그곳을 향해 출발하자 노바라는 고조에게 반성교가 뭐냐고 왜 저 녀석이 저런 반응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반성교는 비술사들이 주술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항 조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술사들을 암살해온 조직이라고 했죠. 노바라는 도대체 비술사가 어떻게 주술사를 암살하느냐며 얼마나 재능이 없으면 고작 비술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냐고 이타도리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고조는 그렇다면 너도 반성교 소탕에 참여해보겠느냐고 물었고 노바라는 비술사들을 상대로 마음껏 괴롭힐 수 있다면 완전 환영이라면서 그곳을 향했죠. 이타도리 역시 그곳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었기에 노바라와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진 듯 건물 여기저기가 부서져 있었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비술사들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이타도리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총알들을 피해 뛰어다녔고 우선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바라는 비술사들을 상대로 술식을 사용해 그들을 마구 공격했고 비술사들은 노바라의 공격에 하나둘씩 쓰러져 갔죠. 노바라는 도대체 이딴 것들이 어떻게 주술사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쓰러진 비술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바라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다가와 어린 꼬맹이가 아주 나쁜 것만 배웠구나라고 말했죠. 노바라는 깜짝 놀라며 그 상대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는데 그는 발차기 한 방으로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노바라는 그대로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쓰러졌고 일어나 다시 반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미 노바라의 앞으로 다가온 뒤 그녀의 면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후려갈겨버렸죠. 노바라는 그대로 안면의 반쪽이 뭉개지며 쓰러졌고 그 남자는 곧바로 이타도리를 향해 뛰어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타도리는 순간 가드를 했지만 엄청난 충격에 튕겨져 나갔고 그 남자는 꽤나 튼튼한 녀석이군. 주력으로 몸을 강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라고 했죠. 이타도리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고 나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왜 찾는 거지? 라고 물었고 이타도리는 나는 스쿠나를 부활시킨 뒤 주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미친 세상을 끝내려 한다고 했죠. 그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후식으로 토우지. 그는 제닌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주력이 없는 처녀주박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온갖 멸시를 받게 되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식으로라는 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주술사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아이는 없어진 상태였죠. 그 이후 토우지는 주술사들에 대한 분노로 주술사를 죽이는 킬러가 되었고 반성교라는 저항 조직에 들어와 수많은 술사들을 죽여왔었습니다. 그는 제닌 가문에서 태어났기에 당연히 스쿠나에 대한 역사, 스쿠나가 비술사들을 위해 중재를 하다가 주술사들에 의해 봉인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반성교에서도 언젠가 스쿠나가 돌아오는 날을 위해 손가락을 보관해왔던 것, 그리고 반성교의 수장인 토우지가 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토우지는 스쿠나의 부활을 지지하는 쪽이었기에 이타도리에게 어떻게 해야 스쿠나가 부활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타도리는 자신이 스쿠나의 그릇이기에 손가락을 먹으면 된다고 했죠. 토우지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타도리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토우지는 어떤 주령을 꺼내더니 그곳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다가 황급히 전투태세를 갖추며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 메구미의 식신들이 날아와 토우지를 공격했고 토우지는 무기를 꺼내 그 식신들을 마구 베어버렸습니다. 메구미는 드디어 만났구나라고 하며 식신 관우를 소환해 토우지에게 돌진하게 했고 관우는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토우지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토우지는 화려한 낙법을 하며 다시 일어났고 당황한 표정으로 메구미를 빤히 바라보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구미가 제닌 가문의 술식인 십종령 법수를 쓰고 있었고 어쩐지 자신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죠. 메구미는 자신을 후식으로 메구미, 아니 제닌 메구미라고 밝혔고 토우지는 그가 자신의 실종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살아있었느냐며 내가 너의 아빠라고 어째서 제닌의 이름을 쓰는 거냐고 물었죠. 메구미는 당신에 대해서는 이미 가문이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왔다고 술식을 쓸 수도 없는 일족의 수치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토우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메구미를 납치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가문 제닌가라는 걸 깨달았죠. 메구미는 곧바로 토우지를 향해 여러 식신들을 소환해 다시 공격을 했지만 토우지는 그 식신들을 죄다 베어버리면서 메구미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메구미는 이미 제닌가로부터 토우지를 죽여야 한다는 세뇌를 엄청나게 당한 상태였기에 전혀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식신이 주력도 없는 토우지에게 부서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들끓었고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며 십종영법술의 최강의 식신 마을아를 소환했죠. 토우지는 마을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안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메구미는 관기에 찬 눈으로 내 녀석을 죽일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한다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곧바로 조복의식의 토우지를 끌어들였고 마을아는 메구미를 향해 공격을 해 그를 즉사시켜버렸죠. 하지만 소환자인 메구미가 죽었어도 마을아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을아는 조복의식에 참가한 모든 이를 죽여야 사라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토우지는 메구미가 자신과 동기어진을 할 마음까지 먹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제닌 가문은 예전부터 토우지를 일족의 수치라고 부르며 제거하려고 했지만 토우지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었는데 토우지를 자극하기 위해 토우지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그의 아내를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의 자식인 메구미가 제닌 가문의 뛰어난 술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육성해 마을아를 소환할 수 있게 만든 뒤 토우지와 함께 죽도록 계획했던 거였죠. 토우지는 자신의 아이를 이런 식으로 죽게 한 제닌 가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절망감만 들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그의 이타도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넘겨준 뒤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마을아와 마지막까지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죠. 마을아는 토우지의 압도적인 채술들을 몇 번 맞아 부서진 뒤 다시 재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우지의 채술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고 토우지를 상대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우지는 마을아의 공격에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마을아는 토우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퇴마의 검을 휘둘렀죠. 토우지는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마을아의 팔이 잘려나갔고
뒤쪽에서는 스쿠나가 위풍당당하게 서서 마오라를 향해 참격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마오라는 그 엄청난 참격에 맞고 재생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쿠나는 토우지를 보며 처녀주박의 인간인가? 저 녀석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하다니 제법이구나. 이제부터 내가 저 녀석을 상대하겠다라고 하며 영역 전개 복마오 주자를 시전했죠. 스쿠나의 영역은 마오라가 재생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베어냈고 복마오 주자가 끝나고 마오라가 그 수많은 참격들을 죄다 적응하려고 하자 스쿠나는 최대 출력의 푸가를 시전한 뒤 마오라를 향해 쏘아 마오라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방금 전 이타도리는 토우지가 남긴 손가락을 바로 다 먹어버렸고 스쿠나한테 몸의 주도권이 넘어갔는데 스쿠나는 토우지와 마오라의 싸움을 보고서 곧바로 마오라의 특성을 간파했고 마오라를 처치할 방법을 만든 거였죠. 토우지는 터덜터덜 메구미의 시체에 다가가 오열을 했고 스쿠나는 이 기나긴 악연의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스쿠나를 보며 정말로 스쿠나가 부활했다는 것에 이제부터 당신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다만 제닌 가문을 말살하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죠. 스쿠나는 너도 제닌 가문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문을 말살해야 할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토우지는 자신이 가문에서 받았던 대우와 방금 가문에게 이용당해 죽은 메구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그 이야기에 매우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과거의 술사들을 막지 못했기에 주술사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이런 부조리한 일까지 생겨났다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간다고 했죠. 힘과 권력은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걸 내가 이 시대에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노바라와 메구미를 빌런으로 만들고 오히려 토우지에게 조력자가 될 만한 서사를 넣어 색다르게 진행해봤어요. 애정캐들이 빌런이 되었다고 상처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이건 마왕의 세계관일 뿐이니깐요. 뭔 말할? 이 시나리오의 연재가 끝나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